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파리 올림픽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자 복싱의 이매지 선수가 12년 만에 메달 확보를 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여자 양궁 개인전 3명 모두 16강 진출을 했습니다. 배드민턴 혼합 복식도 지금 결승에 갔기 때문에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금 6개, 은 3개, 동 3개로 종합 7위에 지금 있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각종 전국 현안에 일침을 가하면서 건재함을 증명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대남의 팬덤, 젊은 피 정치인, 국민의힘이 배출한 아주 큰 빅텐트 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댓글에 바로 오렌지색 물결들이 지금 저희 많이 돌았는데, 머리 하셨네요라고 네. 이준석 의원님 질문한, 머리 하신 게 아니고 오늘 분장을 그렇게 하신 거죠? 분장 받아왔습니다.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올백이 되셔가지고 김정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김정은 스타일. 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예, 일부러 한 건데 예, 예. 사실 예전에 조금 예. 이미지 비슷하다는 얘기 이거, 예, 지금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살이 좀 더 많이 그렇죠, 쪄가지고 영 다른데요. 요즘 또 하여튼 뭐 청문회든 많이 나오시고, 지금 동탄에서 오신 건 아니죠? 오늘은 서울에 일정 있으니까 상계동 집에 가서 잤습니다. 동탄에 또 시청역까지 뭐 버스 같은 게 많다고 하던데, 오늘 동탄 가서 4137번 타면 금방 왔을 바로 건데. 즉각 도착했을 건데. 예, 예. 알겠습니다. 자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편이죠? 뭐 매일 이용합니다. 요즘 따르릉이도 또 요새 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먼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속보로 떴던 건데, 정정식 국민의힘 당 정책위의장 사임을 했습니다. 이 사임의 의미를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판단한 건가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 판단 못하죠.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정점식 의원이 본인이 네. 더 이상 욕먹는 게 싫으니까 얘기는 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용산에다가. 얘기는 했다. 네. 이거 뭐 예. 왜냐면 버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동훈 대표가 네. 당선된 다음 날 아마 한동훈 대표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용산에 자꾸 이것 때문에 목리를 부린다는 식으로.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예. 무조건 정점식 의원은 신경 쓰지 말고 예. 신규 정책위장 발표하고 그냥 덮어 씌우게 해라. 그냥. 무시하고 발표해버려라. 예, 예. 예. 근데 뭐 못하셨잖아요, 이때까지. 일주일 동안 민기적 하더니만 네. 이렇게 모양새가 좀 이상해졌네요. 원래 같으면 당대표 해보셨으니까 뭐 자꾸 좀 원내대표 정책의장이 한 러닝메이트다 하는데, 사실은 대표가 다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대표됐을 때 김도우 의원님을 이제 정책의장으로 모셨거든요. 예. 그건 저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전에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책. 예. 교체됐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누구인지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시간을 좀 끌었다. 지금 사실은 지명직 최고위원 또 조금 걸렸고요. 정책위 의장도 지금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됐는데, 일단 정정식 전 의장은 뭐 본인이 사퇴한 게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가 이런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는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다. 요 얘기를 했는데, 요게 하이의 시그널로 봐야 됩니까?
뭐 제가 봤을 땐 그냥 정점식 의원이 왜 버텼는가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아. 지금도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모양은 이미 구겨졌습니다. 양쪽 다. 아, 두 쪽 다.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9일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7일 지난 9일 만에 왜 이렇게 우리 전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이렇게 임명을 주저한 겁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대표라고 당 대표라고 하는 거 여러 번 해본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아마 홍준표 대표 정도만 당 대표 2번 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당 대표는 보통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는 대선적으로 가든지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대통령 2번 해본 사람 없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할 수가 건데 없으니까. 예. 그래서 초기에 혼란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원외 당 대표가 할 게 없는 겁니다. 아하. 예.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해봤기 때문에 그때는 비상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고 그래서 그게 제일 하기 쉬워요. 네. 선거 앞둔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일 난이도가 낮습니다. 아하. 오히려. 예, 근데 선거 없는 원외 당 대표는 제일 난이도가 높습니다. 본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 때는 선거가 선거가 있었죠. 있었긴 했는데 원외 대표를 하셨잖아요. 선거 있을 때는 그래도 가가지고 할만합니까? 돌아다니고 뭐 이게 메시지 내면은 메시지 먹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선거 없는 선거 진 직후의 원내 당 대표는요. 아하, 그러네요. 얻어맞는 게 일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로 얻어맞느냐 이제 음흠.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같이 뒤집어 쓰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저기 잘 생각해 보면은 선거 없을 때의 여당 당 대표 기억나는 게 누가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황우여입니다. 황우려.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거든요. 예전에. 예. 황우여 대표 저도 친하지만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기억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지? 아하. 예. 제가 그때 당선됐을 때 보면은 일주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뭐 많이 한다고 그러고 네, 뭐 호남 들락거리고 예. 뭐 그래서 막 나는데 지금은 한 열흘 가까이 지금 스트레스 모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임명조차도 안 했어요. 지금 이거 새로 정책위원장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한 게 지금 보도에 떴습니까? 지금 김상훈 의원 보도 떴습니까? 네, 김상훈 의원을 이제 임명하려고 예. 한다라는 네. 말이 뜨고 그리고 그 지명직 최고위원의 김종혁 아하. 예,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을 예. 넣으려고 한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네. 원내 인사 하나라도 더 긁어모아야 될 상황인데 김상훈 의원님을 제가 설명하라 그러면은 그냥 네. 공무원입니다. 네. 진짜 공무원입니다. 예. 예, 진짜 공무원 출신의 공무원입니다. 예. 예. 그리고 김종혁 위원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양시에서 이제 정치를 하는 분인데 네. 어쨌든 이번에 낙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내와 원외 간극은 진짜 크거든요. 근데 원외 대표가 지명직 최고까지 원외를 넣는다? 그렇게 여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도 원회에서 해보셨기 때문에 네. 어쩌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어떤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원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을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이제 더 했어야 되는데 자리를 팔아가지고 한 명이라도 포섭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지명직 최고를 그러니까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원내에 있는 당협위원장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선거를 하고 나면요 논공행상이 정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처음에 보면은 뭐 한동훈 대표를 밀겠다고 원외 인사들 모여가지고 예. 천목회니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낙선 원외 인사들이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손을 먼저 든 건 맞는데 공은 별로 크진 않거든요. 아하. 그분들이 선거 과정에서 무슨 표를 갖고 간지 수도권에 있는 지금 떨어진 그 원외 인사들 말씀하시는 천목회.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원래 선거 떨어질 때마다 매번 모여요. 저 모여봐서 알아요. 그거 하는데 와서 맨날 이게 똑같거든요. 원외 최고위원 내놔라. 예. 뭐 사무총장을 원외로 해달라. 예. 그리고 뭐 지구당 부활해달라. 뭐 이런 거. 뭐 주기적 우리 만나서 밥 사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두 번 모이면 안 모이는 것도 전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청구서를 받아든 거다. 아하.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용산하고 자꾸 이런 표현하기 그런데 대통령하고 어떤 그런 힘싸움에서 지금 한 9일, 10일간은 좀 밀리는 형국이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양쪽 다 이긴 건 없는데 왜 저런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지라는 그 갈등의 양상만 보여준 거고. 예. 저는 좀 제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 일주일쯤 있다가 네. 취임하고 일주일쯤 있다가 참교육 당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하셨어요. 지금 취임한 다음 날부터 지금 이 기록대로라면 참교육 당한 거거든요. 아하. 저는 참 아니 근데 뭐 이거는 맛보기일 겁니다. 네. 아 맛보기 더 심한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예. 까탈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62.8%의 당원 또 국민이 지지해서 63%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로 당 대표가 됐는데 이 한동훈 대표 예.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단계에 봤을 때? 하기 나름이죠. 아 하기 지금 나름. 잘해야 된다. 예, 근데 이런 거잖아요. 약간 그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예. 그 선거 앞둔 총선 앞둔 비대위원장이 제일 난이도 낮다고요. 예. 그러니까 공통 수학을 완전 말아먹은 학생이 네. 한두 달 뒤에 수투를 이제 아 만점 받을 수 있느냐는 그 가능성은 낮겠죠. 거의 그거는 예. 낮겠죠. 아 이제 공통 수학이라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희 또, 연식이 나오는데 또 공통수학이 지금 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저는 문과 같은 분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기도 예, 해요. 하여튼 어쨌든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수학 말씀 공통수학이죠. 예, 예전에 예, 일반 그렇죠. 수학을 못한 사람이 예. 아주 그 더 수학 투 이런 예. 거를 할 수 있겠느냐. 시간이 생각해보면 두세 달밖에 안 지났어요. 네, 갑자기 잘 풀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아, 예. 그러면 뭐 힌트 하나 주시면 뭐 저는 뭐 이준석 우리 의원도 대권 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당 대표 전임이기도 하시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긴장감이 또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지금 대표님한테 힌트를 좀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안에 어떤 무슨- 걸 해라. 예. 안에 무슨 뭐 이런 거 막 하는 거 말고 밖에 네. 돌아다녀야죠. 아 오히려 예, 밖에 오히려 돌아다녀야죠. 예. 아. 이게 그 차가운 민심은 최대한 빨리 느낄수록 좋습니다. 네. 예, 돌아다니면서 아. 이게 착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은 싸늘한데 음흠. 그 안에서 뭐 63% 득표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어허. 그거를 빨리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든지 이기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와 호남에 대한 진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호남 얘기는 항상 하는데 국민의힘 하다가 이게 이른바 우리 서진 정책 하잖아요. 예. 하다가 많은 것 같고 하다가 많은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 있을 때 또 이준석 대표님 있을 때 좀 그러니까요.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아. 빨리 풀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위원장 시절에 해놨던 수많은 그런 그 뭐랄까 빈공약들 네. 예를 들어 지금 메가 서울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김포. 이제 대표가 됐으면은 사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다음으로 아마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자리일 텐데 메가 서울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면 도망갈 걸요? 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목련이 언제 핀다는 네. 건지.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저는 뭐 메가 서울도 그렇고 갑자기 지구당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또 왜 하겠다고 한 건지 이런 거 지금 다 지금 청구서로 날아올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아, 단도직 제가 김포 시민이라 생각하면 완전 농락당했을 걸요. 김포 시민들 사실은 혹시라도 김포 시민들 중에 김포에 그 말 듣고 집산 분 있으면은 네. 이거는 사기라고 생각할 걸요. 네. 자 현재 권력은 뭐 윤석열 대통령 당연하죠. 미래 권력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동훈 대표 따져봐야 되는데 두 사람은 붙게 되는 겁니까? 언젠가는? 그거를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구부리는 형태로 봤잖아요. 굽힌다. 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뭐 미필적 고의의 약속 대련을 계속 하고 있다. 아 미필적 고액. 좀 말씀 잘하십니다. 네, 진짜. 계속 약속. 본인도 알고는 있지만 네. 하여튼 약속 대련이다. 완전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네. 결과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보인다. 알겠습니다. 허은하 대표 얘기 좀 하면요. 기억신당 대표님인데 서범수 의원을 지금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 때하고 비슷한 것 같다. 벤치마킹한 것 같다. 네. 서범수 의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제 서병수 의원님 동생이죠. 예. 그래서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작은 SBS, 큰 SBS 이렇게 조절하는데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서병수 의원님 예. 제 비서실장이었죠. 예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성격이 원만하고 경찰 출신이고 예. 그리고 뭐 일처리 무난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적이 별로 없습니다. 원해지만 무난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까? 원내. 원내지. 죄송합니다. 의원 중에. 무난한 분이다. 예, 무난한 예. 분이다. 예. 근데 사실 좀 이제 이게
그 국민의힘이 네.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 시절에 그 장동혁 의원을 네. 0.5선을 사무총장 쓰면서부터 이 선수가 다 흐트러졌거든요. 지금. 아, 사무총장 급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정책위의장도 원래 3선쯤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예. 재선 3선급에 나온 게 맞는데 지금 김상훈 의원을 투입하겠습니다. 4선을. 그 말인즉슨 내심 기대하고 있던 재선 3선은 전부 다 지금 물 먹었다 안 생각하거든요. 한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자체가 한동훈 대표에게는 좀 난감한 상황이다. 사무총장도 보통 3선급이 하는 게 맞거든요. 3, 4선급이 하는 게 맞는데 네. 이렇게 되었다. 굳이 따지자면은 재선이 사무총장하고 4선이 정책위장 하는 게 아니라 예. 4선이 사무총장하고 아하. 재선이 정책위장 게 맞다. 아하.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 굳이 그런 전통을 따라야 되느냐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건 그러니까 사무총장 하고 싶었던 3, 4선은 그대로 뿔라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위장 하고 싶던 재선 3선은 이것 때문에 뿔라고 뭔가 일부러 양쪽으로 이제 좀 기분 나쁘게 만들고 당대표 해보셔서 알겠지만 손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원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손만 듭니까? 발도 들고 다 듭니다. 보면은 나 정책위장 할 수 있다. 나 사무총장 할 수 있다. 네. 그럴 건데도 그거를 못 맞추고 다른 사람 시켰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을 좁게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문제인 것처럼 네. 한동훈 대표도 사람을 넓게 쓰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에 지금 주황색 물결입니다. 아, 오렌지 하트 그리고 네. 오늘 우리 분장 씨를 칭찬합니다. 아, 우리 그래요? 이준석 의원님 제가 봤을 때 이준석 의원님 뭐 저는 네. 항상 보니까 계속 이제 김정은 위원장 얼굴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조금 웃었는데 네. 우리 댓글에는 아 분장실 우리 너무 이준석 의원님 잘해줬다 이렇게 아, 말씀을 예. 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국정 현안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뭐 문제되는 게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제3자 추천 특검법 사실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뭐 좀 밟고 지나가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예. 아예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는 리더냐 팔로워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깃발 들고 나가면 리더고요. 그냥 대중이 우우우우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팔로워거든요. 네. 지금 뭐 원내대표와의 기싸움도 아니고 이건 그냥 원내대표가 안 된다니까 난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대표 할 때 선거 이기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대통령 후보가 이 잔소리 하면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고 했던 것처럼 예. 그게 제가 성격이 모나서가 아니라요. 모난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이에요.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과자인데 그냥 계속 해줬으면은 대통령이 됐겠냐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뭐 하고 있겠냐고요. 선거 진 당대표밖에 못 하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대표가 네. 총선 때 보면은 뭐 제대로 어느 방향 이끌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은 선거 진 비대위원장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예, 지금 보면은 뭐 그러고 남 탓하겠죠 나중에. 아, 나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줬어요 이렇게. 그거는 전쟁 치고 나서 그런 변명해봤자 누가 그럼 들어줍니까? 지금이라도 본인이 얘기했던 제3 추천 특검법이라 등등 그냥 확 가버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박근혜 예. 대통령 제가 박근혜 퀴즈인데 박근혜 대통령 보면요. MB 때? 세종시 문제나 이런 거 갖고 예. 그냥 들어놓아 버리잖아요. 예. 아니 당신이 그래 세종시는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지 어떻게 네.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하냐. 어쩌면 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대권에 갑니다. 예. 예. 공천 마음대로 하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해버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본인이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책 입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공무원 연금 받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예, 지금 뭐 당은 공무원 연금도 안 쌓여요 당 그거 예. 대표는. 예. 근데 왜 그 자리를 하고 있느냐가 이제 계속 질문을 받겠죠 그렇게 하면. 아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공세적인 자세로 나가야 될 거다. 근데 지금 다 보는 거예요 국민의. 스타일상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치로 보면 아주 초보 아닙니까? 대표 우리 의원님 비하면 10년 10몇 년 후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반박하고 이런 거 보면은 자기 조금만 억울하다 싶으면 튀어나와서 반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스타일이 간파된 다음에 왜 장예찬 전 최고위원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느냐가 이제 화제가 되잖아요. 고소 뭐 해라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온 동네 선거 때 하고 다녔던 말들 대통령한테는 지금 굉장히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에다가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막 얘기해 놓은 다음에 지금 가가지고 자 김건희 여사는 어떤 상태인지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도망가죠. 답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예. 근데 이런 게 검사는 이게 약간 하다가 네. 내 나오고 싶을 때만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은 출근하면서 계속 질문 받아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될 거다. 지금도 보면은 모 종편 기자분만 계속 단독을 하는 게 어떤 상황이냐. 채널 A인가요 혹시? 예, 채널의 모 기자만 계속 단독하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예. 언론에서 지금 불만이 좀 많거든요. 아하. 그게 전형적인 검찰에서 옛날에 불러주는 친한 기자 몇 명 예. 두고 이제 예, 맞습니다. 받아쓰게 하는 예. 그런 양태의 언론 관리법인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앞으로 정치인 당 대표가 됐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 기자들 상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자, 인사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 또 특히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을 또 웃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네. 어떻게 인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김문수 의원님. 저는 뭐 이진숙 위원장이야 청문회 다 보셨을 네, 거고 직접 하신 것도 봤습니다. 예. 김문수 지사님이 여기에 예. 갑자기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정말 정반대 인사 같기는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무슨 소리 했냐면요. 예. 우리 정부는 뭐 30대 관관도 여러 만들고 그러려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30대가 아니라 70대거든요 지금 이분은. 아 그러고 그렇게 없을까요? 고용노동부 장관 할 만한 인재가 없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시계가 그 90년대 맞춰지신 것 같다. 아. 네. 노동 전문가, 노동 운동가 김문수는 90년대까지 활약했던 그렇죠,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까지만 뭐 민주노총인가요? 그때 있었지.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도지사도 하시고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바뀐 거잖아요, 완전히.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념적 성향도 굉장히 이제 오른쪽에 가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 이 지사님이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한번 글 쓰신 예. 건가요? 봤더니만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가가지고 노조 없어 좋다 그 말씀이죠. 노조 없어서 좋고 여기 이 사람들 4천만 원밖에 안 받아서 좋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야. 이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진짜 이건 관점 자체가 이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노동관이 잘못된 게 뭐 일하고 싶으면 120시간도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요. 예. 예. 아 이게 끔찍한 겁니다 이거.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의원님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진수 후보자도 그렇게 MBC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했고 김문수 후보자도 지금 지명받은 사람도 그렇고 대충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 임명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없는 겁니까? 그렇게 딱 눈에 띄게 딱 정반대 인물을 딱 임명을 하는 겁니까? 그게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모르게 임명해가지고 근데 원하는 그러니까 대로 이런 거예요. 끌고 가면 안 됩니까?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예. 대선 당선에 네. 예를 들어 이 강경 보수 쪽 인사들이 어떤 정도의 기여를 했느냐에 대하면은 표에 네트로 마이너스였을 걸요 제 생각에는. 아하 그렇겠죠 아마도. 예, 그런데 예. 그게 그러니까 농공 행사를 멍청하게 하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동훈 대표도 자기 당선되는데 그 원외 위원장들이 제 생각에는 한 표도 안 됐을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농공 행사 지금 하는 거고. 하려고 지금 자리 예. 하나 준 거잖아요. 어쩌면.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당선에 도움됐던 사람은 깔끔하게 내치고 다 내치고 예. 대표님 비롯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이제 막 그 직업이 약간 오른쪽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꽉꽉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하다가 그런 사람들 음주운전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런데도 한 달 동안 안 자르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보면은. 네. 행정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그 옛날에 초한지 이런 거 보면요. 네. 항우가 다 해놓고 농공행상을 한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예. 밀리거든요. 나중에. 이게 농공행성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직까지도 임명하는 그러니까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행상 같은 건 좀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네. 논공은 제대로 해야 돼요. 농공을 해야 된다. 예. 예. 뭐 당대표가 상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논공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 이번 전투에서 이거가 도움이 됐다. 그럼 다음번에도 이 전략을 써야지 이런 건데, 이긴 이유를 정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참. 그러니까, 어쩌다 이겼기 때문에 윤석열 네, 대통령은. 네, 네.
자기는 엄청나게 역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당선시켜놨더니만은 예. 그 역방향으로 간 것 때문에 이겼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더 중용하고 정말 도움을 줬던 사람은 내치고 그게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길거리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 거기 여기 광화문 길거리 나가가지고 네. 그 김문수 보고 찍으신 분. 네. 그러니까 싹다 윤석열 대통령 찍을 때 이진숙 보고 찍은 분. 많지 않겠죠. 아니면 강기훈 보고 찍은 분. 많지 광화문에 않겠죠. 단 한 명이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 예. 그나마 이준석 보고 찍었겠죠. 그게 예전에 뉴스토마토 조사에서 네, 맞습니다. 예. 3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좀 합리적인 보수, 좀 중도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윤석열 당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그 여론조사였더니만은 이준석도 이준석 있었지만은 1등이죠? 예. 문재인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실정 뭐 이런 것도 포함된다. 뭐 그래 봐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거 지금 가가지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예? 아까 말했던 그런 분들 이름 대면서 네. 이분들 때문에 찍었습니까? 그러면 누구요 이럴걸요?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논공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네. 자꾸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준숙 위원장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탄핵소추안 발의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좀 동참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진숙 그 예. 위원장이 그 청문회 할 때 전 부적격이라고 얘기까지 했고요. 네, 들었습니다. 예. 차분차분하게 다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어제는 또 국정조사에도 저는 이제 동의를 해서 국정조사 하기로 이제 네. 했거든요. 근데 탄핵은 다른 문제인 게 아, 탄핵은 예를 들어서 탄핵이라는 건요. 그 직을 맡은 다음부터 직무 수행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이진숙 그 위원장이 얼마나 싫은지 그리고 얼마나 예전에 잘 못 살았는지와는 별개로 네. 위원장 한 다음부터 뭘 했느냐를 갖고 탄핵해야 되는 건데 하기도 했다고 봐야 근데 되나요? 이게 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이제 탄핵안을 넣어버렸거든요.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제가 네. 만약에 헌법재판소 관계자라면요 각하시킬 것 각하시킬 같은데. 수도 있다. 예. 근데 이 부적격하다. 각하되면 망신이거든요. 큰일 나죠. 네. 야당은. 네. 저는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야 그래도 뭐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가지고 뭐 탄핵을 해야지 근데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곤란하거든요. 왜냐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예방적 탄핵이라는 거예요. 예. 예. 앞으로 사고를 칠 것 같으니까 탄핵하겠다 이러는데 예방적 탄핵은 더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많은 사고를 치실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요. 아, 대표님, 의원님 믿으시군요. 예. 저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이상한 통치를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제일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예방적 탄핵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방적 탄핵은 안 된다. 예. 확신이 있어도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하나만 좀 시간 관계상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라고 보도가 됐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활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관리하면 가장 좋은 수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제2부속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가 진짜 아무 조력도 안 받고 뭐 지하철 타고 다닐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제1부속실에서 하고 있어요. 예. 제2부속실을 따로 만든다는 건 이제 하도 이제 관용어구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건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가장 우려되는 거는 코바나 콘텐츠 직원 출신들이 공무원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부속실에 들어가서 공무원을 많이 늘리게 된다면 공무원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정도의 우려가 있을 예. 뿐이지. 어허. 지금도 보면은 1부속실 다 부려먹고 있어요. 예. 큰 의미 없다 이 봐야 되겠네요.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분인데 혼자 지금 예를 들어 2부속실 없다 해가지고 나 혼자 뭐 예를 들어 쿠팡에 쇼핑하고 이러고 계실 것 같습니까? 네. 아니거든요 지금. 그럼 앞으로 김건희 여사 얘기는 야당에서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다. 네. 굳이 하려면 특별 감찰관을 둔다 정도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하다 말다 이러고 있거든요. 돌았다가 또 말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 감찰관을 예를 들어 좀 법조인 출신 중에서 좀 재밌는 분으로 센 사람으로. 뭐 그게 의원했던 사람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김웅 의원 이런 사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딱 되죠. 왜 안 됩니까? 의원했던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되죠. 예, 당적을 갖던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김웅 의원 같은 사람. 김웅 같은 사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밌을 어제 것 살짝 같은데. 만났었는데 제가 재밌을 것 같은데. 김웅 의원은 또 할 말 다 해요. 스타일상. 검사 출신이긴 한데 확 100% 그쪽은 또 아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예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될 때 네. 그 청문회 그 대비 준비팀 팀장인가 맡아달라고 예.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는데 검찰총장 됐을 때 예. 김웅 의원이 안 한다고 했대요. 거절을 했다는 거죠. 예, 대단하신 원래부터 분입니다. 약간 예.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상황인지. 예. 하기 어려우니까 맡았다가는 이거 네.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네. 알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좀 더 많은데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아서 오늘 여기 좀 마무리해야 돼. 우리 이석 의원님 네. 근처 오실 때 한 번씩 좀 들려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말씀 너무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네. 너무 좋아합니다. 이준석 의원님 너무 오늘 네. 이쁘다. 정치 잘해 아이고. 주십시오. 응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매주 금요일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들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베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일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찍 오시는 것 같습니다. 방송 네.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오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서울 네. 시청 보고 네.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힘들어요. 자, 먼저 다뤄야 될 사건이 우리 근처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게 급발진 아니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급발진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 표현에 오해가 있을 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조금 필요한 게 뭐냐면은 네. 남대문 경찰서에서 발표한 거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EDR과 저 사고 기록 장치와 그리고 이 운전자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런 형태의 기계적 결함은 없이 이 운전자의 착각에 네. 의한 것이다라고만 하는 거지. 이 말하자면 이제 뭐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네. 문제는 차량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계적인 부분이 있고 전자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전자도 있잖아요. 근데 전자적인 부분을 결이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아하. 나중에 이건 법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은 뭐라고 했냐면 그냥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본인의 운전자의 오 조작은 네. 확인이 됐다. 아하. 왜냐하면 엑셀레이터의 그 뭐 이런 부분이 있다. 99%뭐 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여기서의 이제 뭐 다른 건 뭐냐면 네. 본인이 운전자 본인이 이게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악셀레이터를 꽉 밟았다고 하는 착각 부분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얘기하지 않았다. 예.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발표 내용이 그 자동차 회사를 옹호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예. 일단은 하여튼 사고 5초 전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한 게 없다라고 이거는 확인됐다고 봐요. 예, 이건 명확히 예. 왜냐하면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네. 보통 주행중 제동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적인 것과 별개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블랙박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니까 등이 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브레이크가 기계적으로 작동이 안 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결국 그러면 그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좀 착각하는 그런 사고들도 꽤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본인이 확신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게 브레이크에서 확실히 밟고 브레이크니까 더 세게 밟겠죠. 예, 예. 근데 이제 멈추려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냐면 좀 빡빡해. 아하. 좀 우두둑 소리 났어. 예, 예, 라고 예, 예.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급발진이야라고 하는데 그건 논리적 연결이 잘못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의 심리적인 착각이라든가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착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래 맞아. 이게 급발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다. 이분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건 이제 어떤 법정에서 가려야 될 부분인데 예. 분명히 이런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꽉 밟았는데 브레이크라고 생각해서 꽉 밟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 엑셀인가? 엑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분명히 여러 건 나타나요. 근데 네. 이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예, 예. 아직까지도 본인은 좀 이렇게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진술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 워커힐에서 저기 네. 호텔에서 호텔. 나올 때 네.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다. 네. 차가 우두둑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뭔가 했는데 밟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진행했고 어떤 뭐 가드레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박음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다. 여기가 이분의 주장이고 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나는 착각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착각했다. 그래 급발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착각했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급발진 아니라도. 아니라 착각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건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이게 고의가 없다는 주장인 거예요. 아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네. 나는 절대 세우려고 했다고 하는데 애매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두 가지죠. 결국은 네. 차량 결함 그게 아니면 착각이었을 것 네. 같은데 본인은 일단은 차량 결함 우선은 주장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착각이랄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거짓말 탐지기가 일단은 몇 가지 조건이 네.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경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일단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오류가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거짓말 탐지기를 한다 하더라도 좀 일찍 하거나 예. 아니면 다른 동승자가 있을 경우는 이게 섞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거짓말 탐지기에 이게 불능이 많이 나올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솔직히 이제 자기가 확신하는 경우는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나는 이거라고 확신하는데 이건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착각에 한 확신을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동승자는 할 수 있어요. 그 저기 부인 있죠. 옆에 탔던 그렇죠. 탑승했던 예. 부인. 왜냐면 네. 이분의 거짓말 탐지기는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분이 보시기에 뭔가 어떤지. 그러면 그걸 아. 근데 이거를 영장에 의해서 하거나 뭐냐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재판 중에 변호사랑 검사 네. 합의에 의해서 예. 뭐 이렇게 아니면 판사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거부할 수 없어요. 안 못하는 거죠. 예. 제3자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예. 이게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유족 전원이 지금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당연하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당연하죠. 이제 본인이 그 뭐 인정하지도 않고 네. 너무 피해가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9분이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유족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게 사실 보상 문제도 있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대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네. 이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고의범보다는 과실범에 가까우니까. 아니 본인이 착각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최고 형량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좀 결과 앞으로도 좀 눈여겨보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자, 다음 좀 충격적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이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 있었는데요. 이게 참 일본도가 이게 되게 긴 거 영화에서 나오는 예. 그런 칼 아닌가요? 이게
여기서 정의될 게 예. 도검이 다릅니다. 일본 검입니까 그러면? 아니 일본 도입니다. 아 돕니까? 칼이죠. 칼. 네. 칼은 이제 말하 날이 한쪽만 있는 아 거. 한쪽만.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 같은 단병접전이라 해서 칼싸움하는 거는 날이 한쪽만 서 있는 거고 네. 조선 검입니다. 검. 조선 검은 조선은 검입니까? 양날로 돼 있는 아. 거죠. 근데 물론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도 아니면 그 조선 시대에도 도가 조선의 도가 있다고 하는데 조금 그 전통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되는 건 우리가 킬빌 같은데 네. 나오는 그런 봤어요. 형태의 저 외날이 있는 약간 일본 동호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겁니다. 굉장히 살상력이 강하고요. 아하. 이거 심각한 무기입니다. 무기. 아 근데 어떻게 집에 일본도가 그리고 일본도가 그냥 장식용이 아니고 한쪽 날이 서 있다는 서 있죠. 거잖아요. 예. 그걸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가질 수 일반인이. 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받아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 허가 절차가 너무 좀 뭐라 그러나 부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운전면허 수준의 신체 검사서만 있으면은 누구도 소지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아하. 다만 이거를 나는 장식용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저기 그 소지 목적을 쓰고 예. 근데 문제는 장식용으로 하고 나서 날을 세우거나 그렇죠. 그걸 가져다니거나 갈아버리면 뭐. 예. 그러니까요. 예.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걸 연마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거 제작할 때 날이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이걸로 살상은 참 어려운데 네. 이게 소위 말하면 소위 이걸 뭐라고 하냐 좀 보이기 남한테 좀 이거 좀 하려고 네네. 하려고 일본 말로 허세 부리려고. 허세 부리려고 예. 날을 세웁니다. 네. 가오하려고 해서 하셨던 거 아닌가요? 네, 그거를 이제 예. 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걸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피해자가 돌아가시게 된 게 네. 자절창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범인이 배고 계속 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절창이라는 게 계속 예. 이게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다치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하게 사람을 살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날을 세워 갖고 다녔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파트에서. 이게 우리나라에 8만 정이나. 아니 그러니까 8만 명이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걸 조사를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조사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요. 그런데 어제 이제 경찰청에서 전수조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이거만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총포 도검을 담당하는 사람이 2명이나 3명밖에 없습니다. 딸랑 2명이 저걸 예, 다 어떻게 예. 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한 200개의 경찰서라 하더라도 그러면 한 300~400명 되죠. 400명. 최소한. 네. 근데 이거를 인원이 부족해 갖고 어떻게 했냐면 10년 전으로 연 단위로 끊어서 매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걸 한꺼번에 8만 개를 다 한다고요? 이게 너무 좀 허황되다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이 관리 인력 수급 방안을 먼저 얘기하고 전수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 게 맞지. 그냥 한다고 하면 이게 되느냐. 지난주에 경찰들 과로 때문에 세우면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분명히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총포는 영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기총을 그렇죠. 경찰 파출소에 있는데 갖고 허가 받고 다시 갖고 나오는 나오죠. 거잖아요. 근데 도검은 영치가 아니라요. 칼은 안 되군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예. 근데 지금 이것처럼 예. 이 사람처럼 이 범인처럼 아니 장식한다고 하고 칼 세워놓고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하니까 이게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 이렇게 칼이 살인 도구로 쓰여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에 뭐 많이 있었던 것 같다는 기억이 2003년 나는데요. 작년에 예. 광주 검찰청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 그때 그 칼이 휘둘러갖고 크게 살상당한 경우가 네네네. 피해가 있었고요. 네. 2001년도에는 거의 2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시는 강서에서 벌어졌던 네. 아내를 살해했던 그래요. 사건이 남편이 있었죠. 아내하고 장인 있는 데서 막 그렇죠. 살해했던 그 사건도 기억나네요. 심각하죠. 그거 너무 참혹해갖고 예. 또 이제 그 경기도 광주에서 아시다시피 뭐 무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70대의 분이 주차 시비로 팔을 뭐 잘랐네. 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어떤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네. 그 칼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들어가서 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생각나서 그냥 그렇죠. 그러면 이 소지라든가 아닌 관리를 엄격히 해야지
사실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너무 허술해요. 지금 일본도도 있지만 강원도 춘천에서는 또 아파트 이웃에게 정글도를 또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정글도는 뭡니까? 마체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정글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예, 영화 예, 보시면 예. 인디아나 존스라 너무 오래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인디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뭐냐면 정글을 막 탐험하는데 이만한 칼이 있습니다. 막 아하. 그 줄기를 자르면서 아. 전진하는 이게 이제 정글도라고 하는 건데 예. 사탕수수 같은 경우 저기 수확하고 옥수수 수확하기는데 일종의 농기구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네. 낫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그럼 낫을 등록합니까? 안 하죠. 근데 그 마치 문제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 저기 뭐냐 이거 저기 옥수수 벨라고 씁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정글도 휘둘러 갖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칼 휘두르 다니는 것도 심각한데 일단 일본도 사건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 가해자 태도가 좀 황당합니다. 일단은 피해자한테 뭐 죄송한 마음 전혀 없다 이런 말 하면서 뭐 이상한 스파이 얘기도 하고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망상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분이 대기업을 다니다가 네. 퇴사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올해 1월에 이 칼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빠르게 어떤 일종의 조현병 의증 같은 게 생긴 것 같습니다. 망상이 굉장히 조현병 같은. 심하게 상태가 됐는데 예. 문제는 그렇게 빨리 그 증세가 나타날 때쯤에 칼을 구입하니까 이게 체크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알 수가 없는 예, 거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검을 살 때 그 파는 데에서 굉장히 뭐라고 하나 쉽게 해줍니다. 그렇죠.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 그분들 팔아야 되니까.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에 얼마냐면 인터넷상에 보니까 네. 뭐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허가도 흔히 말하는 파는 쪽에서 해주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상당히 뭐라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파는 쪽에서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뭐 일각에서 이 사람 좀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미친 척하는 거 아니냐, 처벌 낮추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뭐 기자들한테 답변하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전에서 행동을 봤을 때는 네.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진짜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갖고 깜짝 놀랐어요. 피해자한테 미안합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누구누구 뭐 얘기하고 뭐 중국 스파이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예. 좀 망상 에피소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것 같진 않다. 근데 문제가 네. 이럴 경우는 법적인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심신 뭐 미약이나 이런 쪽에 이게 그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진단 받은 게 있는지 약물을 투약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죠. 병력 자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병력 없다고 그러니까 하면? 경력이 없는데 야. 지금 저렇게 하면 굉장히 급성으로 그러니까요. 정신 감정이 지금 들어갔으니까 판단이 될 텐데 문제는 답답한 거죠. 답답하네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 칼 들고 막 설치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게 도검 관리가 안 돼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나타나 이거 불안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자, 앞으로 이 사건은 좀 수사 방향이라든지 좀 우리 베프님 보시기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예. 언제부터 이분이 좀 변하기 시작했는가. 아하, 그러네요. 그리고 예. 1월 달에 음흠. 정신적으로 칼을 소지할 때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그리고 1월부터 지금까지 7번 정도 자기가 신고하고 외부의 시민들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막 소리 예? 지르고 막. 그럴 때 112 신고할 때 혹시라도 이것을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도검을 소지하고 있는데 112 신고는 이상하다.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느냐. 지금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지와 이 정신적으로 좀 힘든 신고가 이게 겹쳐지지 않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베프의 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T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다뤄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의 최강 디펜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하고 저희 인터뷰를 했는데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예, 밖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 어떤 나눴는데. 얘기? 예. 아니 보니까 네. 챗GPT 4.0, 4.5. 네. 예,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저도 그 굉장히 지금 연구 중인데 네. 제가 챗GPT를 즐기진 않지만 이게 전쟁에서 얼마나 나쁘게 쓰이고 있는지는 사례를 찾았어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네. AI가 표적을 찾아줘요. 바로 찾줍니다. 아, 무섭습니다. 근데 검증 없이 써요. 엄청난 패입니다. 엄청난 패. 사실 군대 작전은 타겟 설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챗 GPT가 해주는 거고 민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인간이 검증해야 되는데 포기해 버렸어요. 네, 이제는 안 그래서 되니까. 기계 인간이 통제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한 최초의 전쟁입니다. 이게. 아하. 그런데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죠. 민간인이 너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그런데 전공이긴 해요. 네, 근데 컴퓨터 이런 거는 제가 알려주고 예. 뭐 채찍 기술적인 거는 더 잘 알잖아요. 삼행시 짓는 건 그쪽이 알죠. 예. 정치 얘기 좀 안 했습니까? 정치도 뭐 윤석열 삼행시 뭐 기가 막히더만 뭐 아주 그래서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뭐 예언 또 예측을 항상 해주셨는데 3부 얘기가 지금 요거 얘기 계속 되고는 있는데 예.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이 있어요. 네. 자, 멋쟁해병 카톡에서 3분의 1 체크하고 보도가 나온 때가 네. 지난달, 지지난달입니다. 벌써 맞습니다. 6월 25일입니다. 예. 지금 한 달도 하고도 한 일주일 지났어요. 네. 8월 달이니까요. 아직도 3부가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부도 없지만 대통령실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 없어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사이에 저도 고소당했고 네. 지금 장경태 의원도 고소당했고 맞습니다. 바깥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에도 이게 지금 고발이 돼 있고 이랬는데 정작 당사자인 상장기업 삼부 토건이 입장 표명을 안 했다. 3부가 왜 얘기를 안 할까요?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라면 바로 입장 표명해서 우리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걸 제가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니, 다 뭐, 듣고 있거든요. 온데 방송에 다 하시잖아요. 아니 왜 입장 표명 안 하냐고. 그런데 없어요. 없어요. 이게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여겨보셔야 네. 될 게, 이종호 일당이, 뭐, 난 이제 고소를 했으니 일당이라 그러겠습니다. 이종호 일당이 임성근 사단장을 디펜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용산도 아니에요. 예. 오로지 삼부입니다. 이 모든 디펜스 하는 어떤 기조가 분위기가. 다 찾아보면 예. 처음에 시작은 임성근이었지만 또 임성근이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대통령실 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3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특히 윤상현 의원의 지난주 네. 기자회견을 보면은 완전히 삼부에 대한 노골적 변호거든요. 아니 금융당국에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네. 윤상현 의원 얘기는 아니다. 삼부는 원래 우크라이나 사업을 해왔던 기업이다. 네. 뭐가 잘못됐냐. 그다음에 삼부와 이종원 관계가 없다. 네. 삼부와 김건희 여사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야, 이게 윤핵관의 제1열이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얘기가 이거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쯤이면은 이 정도 집권당의 의원들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게 관계가 없다고 얘기해야 될 당사자는 삼부입니다. 3부가 얘기해야죠. 예. 그래서 우린 VIP 김건희 여사 관련 없다. 아무 상관없다. 뭐 이종호 씨 모른다. 이래야 되는데 예. 이종호 씨를 삼부의 임원들이 모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건 윤상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삼부 자체는 말이 없어요. 아하.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이야기가.
그리고 계속 이 기조로 가면서 이 정부는 절대 이종호 씨를 못 건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소동의 근원지는 이종호 씨거든요. 이종호의 허세, 본인은 허세라고 하지만 그 전화 녹취록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허세고 뭐 거짓말이고 간에 네. 어쨌든 그 입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요. 이 난리가 와중이 난 벌어진 건데. 건데 그런데 그 시한폭탄 같은 인물을 가만 놔둔다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상하다. 아, 그래서 이 당사자들의 이 침묵이 거기에다가 이제 메신저 공격에만 집중을 하는 이 흐름 자체가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답이 나온 거라고. 답을 그러면 우리 네. 의원님께서 의원님 어떻게 추측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일단은 부인을 못하는 이유가 그 나중에 드러날 진실에 대비해서 지금 침묵으로 하고 소극적인 방어 전략으로만 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런 류의 침묵은 어리석은 자의 변명입니다. 주로 잘못한 사람의 변명이 이런 류의 침묵이라는 거. 그러면서 심증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가 조작이든 뭐든 간에 그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네요. 아니, 그렇죠. 아니 주가 조작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없다고 아니에요. 해야죠, 당연히. 근데 한 달 일주일이 넘도록 어떤 일이 있으면 아무 말도 없어요, 지금. 그것도 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인데. 이거는 주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정상적 기업이라면은 하루 이틀이면 입장 표명합니다. 네. 하루 이틀이면. 그런데 이 침묵은 뭐냐고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사건 3부가 조금 지금은 좀 스탑이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커질 가능성 크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3부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주목되는 거는 작년에 네. 5배 주가 폭등, 네. 5월부터 8월까지.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왜 3부를 우크라이나 수행해서 갔는가. 같이 간가. 그 허구 많은 건설사들 중에. 건설협회가 간 것도 아니고 삼부 토건이 갔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의혹은 삼부 토건의 지주회사, 그 DYD, 예. 여기까지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부 토건은 원래 주인이 있어요, 따로. 네. 그 주인의 주인이 또 따로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라인업이 추적이 어렵게 돼 있는 아주 수상한 기업인데, 네. 삼부 토건만 간 게 아니라 그 주인 기업 원래 지주 회사까지 갔다는 거니까 딱 보면 특혜예요. 이게 특혜라고 딱 봐야 보면 된다. 특혜예요. 예. 예. 대통령실이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또 다른 또 임성근 사단장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명예 전역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명예 전역이다 예. 뭐 하는 건 말이 어렵지만 우리 왜 공직자나 그 교사들이 희망퇴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네. 예, 정년이 많이 남아 있지만 미리 퇴직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퇴직을 하면은 그에 맞는 또 수당이 추가가 돼요. 예, 지금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게 군인의 경우엔 명예전역입니다. 그런데 네. 이 경우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는 뜻을 보면은 지난 7월 19일 날 국회에서 네. 청문회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청문회에 출석한 임성근 사단장이 그 나흘 후에 명예전역 신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청문회 때 거의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다. 너무나 많은 모욕을 당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군인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치욕입니다. 이러는데 여기서 그 다음이 이제 그 반응들이 흥미로운 게 공교롭게도 국방부와 민주당이 네. 이 명예 전역을 반대하는데 한 목소리예요. 국방부 지금 신원식 장관 얘기도 있습니다. 받을 수 없다. 반려하겠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조사 중인 사람이 무슨 명예 전역이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재밌는데. 예. 근데 논리가 전혀 달라요. 국방부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못 내보내는 이유는 네. 지금 통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작년 7월 28일 날도 사의 표명할 때 누군가 만류했다는데 난 그 사람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봐요. 그리고 박철환 검사가 자기 외사촌 형이 사촌형. 사의를 표명할 때 두 군데서 말렸다. 그런데 형이나 나나 그게 궁금하다. 왜 말렸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들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깥에서 구명 로비가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걸 짐작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때 만류를 한 번 해서 뜻을 접고 버텼고, 근데 지금에 와서 1년을 버텨보니 군인으로서 매우 명예롭지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청문회 2번이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겠다. 근데 안 된다 하는 데는 임성근 사단장, 김계환 사령관을 다 군에 붙잡아 두는 이유가 네.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아. 아니 임성근 사단장의 사관학교 기수면은 지금 육군에서 사성 장군입니다. 그렇죠. 포스터가 그래서 됐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요게 단독 기사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단독 기사 적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김계환 사령관도 예. 마찬가지예요. 저기 네. 올해 4월에 나갔어야 되는데 계속 유임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받을 때까지 버티라는 짓입니다. 아. 근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 김계환 사령관이 사령부에서 대령급 회의를 주관했다. 김계환 사령관이요. 대령들 모아서. 예. 근데 나는 이게 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상황이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예. 왜 그러냐? 예. 임성근, 김계환이 바위처럼 눌러 앉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다른 군대에서 막 장성 진급하고 물갈이하고 그럴 때 해병대만 고인물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제일 불만이 많은 계층이 어딜까? 해병 쪽이겠죠. 해병대 대령들이죠. 그렇죠. 왜 장군 진급 해병대 장군 몇 개 없는데 대령들 빨리 장군 달고 비켜주니까. 나가야 사령관 나가고 뭐 참모장 뭐 사단장들 나가야 그 자리 생길 거 아닙니까? 대장 물갈이다, 전원 물갈이다 해가지고 육해공군이 작년, 재작년에 진급 대잔치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네. 근데 해병대에서 올해 장군 진급자가 안 나왔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지금 다른 군하고 기수도 안 맞고 해병대 대령이면 다 육군의 투수타 지금 진급 대상이에요. 이러니까 여기서 대령급 회의를 했는데 네. 여기서 김기한 사령관 왈 예. 석 달만 참어. 3달만 좀 기다려달라. 10월에 어허. 그때는 내가 나갈 기다. 나갈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 뭐죠? 내가 전역 지원을 수없이 올렸는데 껌껌이 불어당했어. 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 김기한 사령관이 지금 무슨 변명을 하고 있느냐? 내가 연임 되고 싶어서 한 하는 게 게 아니고 아니야. 누가 나를 못 나가게 한다. 못 나가게 한다. 임성근, 김계한 둘 다 똑같네요 상황이. 그런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예. 그것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이 너무 많아. 아. 이거를 대령들한테 하소연 이걸. 그러니까 최해병 사건 하나가 네.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 대령급까지. 아하. 그런데 아니 임성근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그건 물론 사유도 안 돼요. 이게 피의자 신분에서는 그거 안 받아주게 돼 그렇죠. 있는데 그건 예. 법리적 논리고 아니 정치적으로 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예. 그리고 사실은요 해병대를 정상화하려면은 원래는 지휘부를 다 물갈이 해줘야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서북도서 방어를 책임지는 최일선의 주요 지휘관이 허구한 날 공수처 불러다니다. 네. 허구한 날 뭐 국회 청문회 출석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용병의 문제가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이 지휘 관계를 정상화해달라는 게 지금 해병 전후에 올해 일관된 요구 사항입니다. 네. 이러다간 군 작전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래가지고 그 해병 전후의 중앙회장이 신원식 장관을 직접 만나서 한 요구 사항인데 바꿔달라. 당신들 예. 해병대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바꿔달라 그랬는데 안 바꿔줬다고. 안 바꿔준 이유는 이 수사 때문에 최해병 수사 때문에. 예.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대령들 모아놓고 이걸 해명을 한다 이게. 그러니 이런 명예전역은 있으나 마나한 얘기고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다 이게. 예. 이런 지경까지 갔다는 건 뭐냐면 해병대는 이 양병은 어느 정도 되지만 네. 용병의 용병은 문제가 할 수가 생긴 없다. 용병은 할 지휘 수 체계가 없다. 완전히 고장난 군대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심각하네요. 그러면서도 NLL 방어를 그쪽에 맡겨놨으니 서북도서 방어를. 그렇죠. 그건 뭐 해병대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교단이죠, 유교단. 자, 그 임성근 사단장 행보 등등은 좀 지켜보기로 하고 요걸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데 국군 정보사령부 대북 요원들 신상 정보가 다 유출이 돼 버렸어요. 이 대북 요원이 우리가 이른바 블랙 요원이라 하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 맞습니까? 흑금성이라고 아십니까? 흑금성 알죠? 영화로도 나왔어요. 예, 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공작인가요? 블랙 들어가 요원이에요. 있었습니다. 예. 예. 정보사에서 소령으로 근무할 때 네.
일부러 동료들 돈 꾸고 안 갚고 은행에 대출해서 안 갚고 이래서 위장 전과를 쌓아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나쁜 돼가지고. 사람으로. 예. 그래서 군에서 강제 전역 예편된 걸로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감찰을 받고 범죄자로 낙인 찍혀 네. 내보낸다. 그런데 이게 공작이었어. 이게. 그다음에 기업가로 변신해요. 네. 그러면은 국내 언론이나 혹시 있을 간첩이 보기에는 그 국군정보사에서 쫓겨난 누구가 대한민국 체제에 불만이 많은 그래 보이잖아요. 예. 범죄자로 뭐 하고 네. 사고 치고 이랬는데 정보는 갖고 있는 네. 이런 인간으로 일단 재창조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인이 돼가지고 안기부 블랙 요원으로 돼서 그 저기 광고업자하고 손잡고 네. 북한에 들어가서 그때 돈을 주고 그게 흑금성 광고 사업을 따내. 예. 그래서 그 이효리 이효리하고 조명의 예. 삼성 애니콜 광고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 음흠. 그런데 이 요원이 김정일을 만나서 그 몸속에 숨긴 녹음기로 네. 김정일의 대화를 녹음한다고.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내니까 전설적 요원이거든요. 이거 하나 만들라고 네. 93년에 저기 강제 예편을 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중국 등지에서 활동해가지고 거의 김정일하고 그 대화록을 녹음하고 그 뒤에도 활동을 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신뢰성을 확보한 거죠. 북한 정부에 대해서. 예. 북한 정부가 봤을 때는 김정일 봤을 때는 야, 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의 네. 권력을 다 통하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이 통찰력이 대단해요. 지금 제가 가끔 만나 얘기해 보면은 예. 남과 북의 권력의 그 심리를 꿰뚫어봐요. 음. 그래서 굉장히 그 전설적이고 이 얼치기 대북 전문가들보다는 훨씬 뛰어납니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의 신상이 뽀록 났다 이거예요. 거덜났다 네. 걸렸다는 이 거잖아요. 얘기예요. 지금 이 예. 얘기가. 화이트 요원은 직함 있는 사람들이고 블랙 요원 지금 말처럼 감춰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 명단이 유출됐다는 거잖아요. 유출됐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무슨 저기 언론에 난 그대로만 얘기해도 북한 쪽의 공작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우리 쪽 해커가 추적하다가 아하. 북한 서버 하나를 찾아냈나 봐요. 예. 이거를 우리가 해킹한 거예요. 예. 거기서 의심스러운 자료 파일을 발견했는데 아하. 열어보니까 우리 쪽에 블랙 요원 명단이야. 그다음에 저기 그 정보사의 부대 현황이 들어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허. 이래가지고 그 국군 방첩사에서 정보사령부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하면서 예. 여기에 블랙 요원 파일이 다 있는데 뭐 있으면 안 이걸 되잖아요. 누가 열람했는지 지금부터 추적을 하라 이거. 어허.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를 찾아냈어요. 네, 찾아내는 네, 사람이 그게 정보사의 5급 근무원 군무원. 20년 일했던 분인데 이 양반 노트북에서 찾아낸 거예요. 엄마야.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을 구속을 안 시켜. 네. 그래가지고 6월, 7월 동안 정상 출퇴근을 해요. 아. 이것도 또 희한해. 아니 이것도 큰 희한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하든지 뭘 하든지 신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불구속 입건을 했다. 음흠. 그 사이에 민주당 의원실로 제보가 왔다. 네. 7월에. 예. 그래가지고 국방부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예. 시인을 하더라. 아하. 그랬더니 저기 국회 정보위가 열렸는데 네. 여기서 정보사령관이 출석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블랙 요원을 급거 귀국시켰다. 엄마야. 그렇게 만들어놓은 블랙 요원이 결국은 그 명단이 유출됐기 때문에 다 귀국시켰다. 이 말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이가 없는 게 네. 이런 건 통상 은밀하게 비밀리에 수사하고 일단 부인해 놓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블랙 요원들이 위험해져요. 그렇죠. 다치죠. 그런데 이걸 귀국시키는 얘기까지 국회 나와서 다 깠다? 저는요, 우리나라 국정원장,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은 오늘부로 모가지입니다, 이거. 아. 제가 대통령이라면.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국가의 정보 자산을 다 뽀록내고 그 이후 과정까지 공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다 걸리고 뭔가 제대로 조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네. 북한 조선족 동포한테 넘어간 그게 북한 정찰총국으로 넘어간다고 본다는 거야. 더 문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 정보의 세계에서 이렇게 까발리는 나라 난 처음 봤거든.
그거를 뭐하라 이런 얘기합니까? 나라로? 감추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공작인가? 예. 난 지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국가가 거덜났어요. 이거. 지금 거덜났어요. 최근에 뭐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수미테리 사건도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 사건에 이어서 나온 사건. 그러니까 지금 그때 보면 같은 때 일어난 거야 이게. 다 국정원이고 어. 해외 정보를 한 국정원이 국내 일을 못 합니다. 이제는 해외 정보 수집하고 이런 역할하는 뭔가 큰 문제가 아니 구멍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싱턴에서는 예. 화이트 요원이 뽀록 난 거고 네. 이번에 정보사에선 블랙 요원이 뽀록 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화이트원 다 찍혔어요. 다 찍히고 아. 여기는 지금 블랙 요원도 명단이 지금 다 공개됐고 블랙 요원 키우는데 몇 년 걸립니까? 10년 이상 걸리는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그것도 사업이 잘 됐을 잘 됐을 때. 그런데 보시라고. 자, 한쪽은 미국으로부터 우리 망이 거덜나 가지고 지금 간첩죄를 지금 적용할 분위기고 네. 하나는 중국에서 거덜나 가지고 그런데 중국의 반간첩법이 얼마나 무섭냐고. 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국 당국이요. 가만히 보니까 요즘 한국하고 이제 대화 좀 재개하고 잘 하려고 그랬는데 뭐요? 이 얘기는 대한민국이 우리 중국에 다량의 간첩을 보내서 간첩을 보낸 거죠. 예. 여기서 대놓고 활동했다 이거지. 기업인 목사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네. 우리한테 간첩 보냈다 이거지. 다 잡아내. 네. 전부 다 잡아내. 아하. 이래가지고 간첩죄 적용해버려. 이러니까 지금 우리 저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졌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그럴 수밖에 없죠. 반간첩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중국에서. 이거 이 시진핑 때 새로 만든 법이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에서 다 터진 거야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네. 자, 심각한데 이게 복구가 될지 복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그 이전에 진보 정부 때는 이런 일이 안 생긴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제가 한 생깁니까? 가지 일화를 얘기해드릴게요. 예. 박지원 원장의 국정원에서 예. 벌어진 일인데 그때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그때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과를 올렸느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우리 첩보원이 다 있었다고. 아. 그래서 전쟁 그 상황을 예. 저 전쟁 예측을 가장 정확하게 한 게 대한민국 정보기관. 우크라이나에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죠. 아 있습니까? 아, 그거 얼마나 가능하네요. 우리하고 협력 많이 아하, 하는데. 러시아도 당연하고. 예, IT 기업 같은 거. 예. 그래가지고 공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양쪽 정보를 융합해서 미국에 제공했던 겁니다. 네네네. 이게 어마어마한 성과였어요. 자, 그런데 요즘 러시아 우리 관계 나빠졌죠. 네. 그쪽에 지금 다 거덜났지. 중국 거덜났지. 네. 미국 거덜났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게 사면 초과가 됐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럼 벌어졌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권 초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 1급 이상 전원 아 기억나요. 20년, 다 잘랐잖아요. 문제 다 보내버리고. 다 자르고 심지어는 그 밑에 2급, 3급, 4급까지도 예예예.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지금. 아 가장 중요한 핵심 인사들을 배제시켜 놨네요 그때. 예. 그리고 저기 군에서는 대장 전원 불가리를 2번 했어요. 맞습니다. 한 번도 충격적인데 예. 전부 다. 그다음에 경찰은 치안관급 이상 다 물갈이했다고 쓸만한 사람 다 내보냈어요. 그러면 보세요. 다 터지는 게 군에서 박정훈 대령 네. 터져. 경찰에서 백혜룡 경장, 그러니까요. 영등포 경찰서 마약 그거 개입했다 터져. 이번에 정보사 터져. 터져. 국정원은 매일 터져. 뭔 일이. 그래가지고 예. 그 저 기조실장이 벌써 경질됐었지 않습니까? 몇 번 그래됐죠. 아니 온전한 데가 없는 게 이게 국가라는 게 연속성이 있고 계속성이란 게 있는 건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몽땅 불가리를 해보니까 자고 일어나니 신생국이 된 거예요. 신생국이. 네. 네.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대거 상위 직급으로 진출한 거예요. 심지어 군의 지금 합참의장은 해군 작전사령관을 1년도 안 한 아하. 3스타 진급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을 벼락치기로 사성장군 진급을 시켜서 지금 군서열 일이 합참의장을 시켜놨는데 예. 무자격자를 보내는 맞지가 않다 이 말이네요. 예. 아니 이런 일이 지금 검찰, 군, 경찰, 국정원까지 이래 놓으니까 조직이 안정이 안 되니까 네. 이게 해석 불가능한 사건들이 이게 해석 불가능한 게 계속 터지는 거야 이게. 하나만 더 짚어보면 한동훈 대표는 이게 간첩법 개정안 얘기를 하면서 이게 형법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민주당이 반대해가지고 이런 일 생겼다라고 하고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의원님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렇게 그 기관이 이상해지더니 여당의 당 대표까지 더위 먹었나? 아니 그걸 갖다가 법원 행정처가 그걸 갖다가 반대한 거고 이 간첩죄 적용하지 않고 이런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네. 갑자기 왜 또 민주당 탓이래? 뭐 하다 안 되면 법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래가지고. 출신이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네. 특수수사 외에는 내가 보기에 굉장히 그 저기 앞뒤 분간을 못해요. 아하. 아니 선거 때 그 범죄로 인해서 비례대표가 낙마하면 의원직 승계를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도 전혀 헌법과 맞지 정치를 않는 모르는 얘기죠. 거고. 예. 그 외에도 연동형하고 병립형을 계속 헷갈려가지고 그 이상한 발언하는 거라든가 네. 왜 자기 바운더리만 넘으면은 뭐 소년 천재다 뭐 어쩌다 하는 얘기가 전혀 안 통해요. 완전히 이게 찍어 먹어보고도 몰라. 예. 된장인지 X인지.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다 자기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넘었으니까 이게 무슨 들어도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팩트도 틀리고 이런 게 벌써 한두 건이 아니야 이게 지금. 그렇군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의원님 2주 동안 못 뵙는다고 출장 가신다는 뭐 휴가예요, 휴가. 아, 휴가십니까? 예, 제가 저 어디 가시는지? 홍범도 장군 아. 유적을 꼭 봐야 되겠다고 카자흐스탄에 가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 그 참 고려인들의 역사, 그러니까요.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 이걸 내가 좀 현장에서 보고 싶다. 아하. 이래서 이제 일행을 만들어서 그 네.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시고 2주 동안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대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식, 또 이상민 두 사람의 영식당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대담한 대담은 정봉주 전 의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잠시 뒤에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 오늘은 세계와 K 코너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